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4주 연속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7주, 15주 만에 하락률 최저치로 서울 아파트값 낙폭 축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30일 출시를 앞둔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보름 만에 계획을 바꾼 겁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면서 토지 거래가 얼어붙고 지가 상승폭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가 2.73% 상승하며 전년 상승률 대비 1.4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에 관리비 그리고 난방비 고지서 받으신 분들 많이 놀라셨죠? 정말 치솟은 이 난방비 때문에 인터넷에는 난방비 아끼는 방법이 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집을 나갈 때, 비울 때는 외출 모드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원래 온도에서 1, 2도 정도 낮게 설정해놓고 외출하시는 게 좋고요. 또 집에 돌아왔을 때는 보일러만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를 함께 가동하면 집안이 조금 더 훈훈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뽁뽁이라고 많이 불리는 에어캡을 창문에 붙여놓으면 이 연료 절감 효과가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치솟는 물가, 거기에 난방비까지 너무 비싸져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노하우들 잘 활용하셔서 다음 달 관리비는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 고민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이 많이 춥고 또 길이 얼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말에는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명절에도 가족분들 모여서 부동산 얘기들 많이 나누셨나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고민들이 더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언제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아마 설 연휴에 다양한 분들과 부동산 이야기 나누면서 다들 좀 견해 차이가 있어서 과연 어떤 걸 믿고 내가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회 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김태준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되고 있거든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명절에 모이다 보면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얘기의 대부분 부동산 얘기일 텐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주춤해 있다 보니까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지금이 저점이다. 그래서 매수라는 타이밍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눴을 겁니다. 이런 고민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들, 그리고 부동산에 내가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과 내가 지금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는 내 주택을 좀 정리하는 시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들은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어떤 처분 방법으로 갔을 때 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에서 여러 가지 절세 효과,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양권일 경우
매도 시점을 또 3년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투자에서 많은 부분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들, 궁금한 사항들 전부 좀 만나서 1대1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혼란기에 투자할 만한 지역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정리해야 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선택, 주변 분들 말 듣고 지인분 또 친척분들 말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신 후에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네. 들립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저 매수 문의 좀 드려요. 네, 서울시 서달로에 있는 네. 흑석 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폴의 34평형이요. 네. 이거를 지금 거주 목적으로 매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시청자님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중간중간 말씀이 끊겨서 저희에게 들리거든요. 우선은 말씀 네네. 주신 게 흑석 롯데캐슬 에듀폴의 34평형을 거주 목적으로 좀 매수하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맞을까요? 네, 맞아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롯데캐슬 에듀폴에 매수하는 목적이 뭐예요? 실거주 아, 거주 목적으로? 네, 네.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호가가 좀 지금은 높긴 하죠. 매수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네네. 흑석 뉴타운은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위쪽으로 용산이라든지 여의도 그리고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자리에 있고 뭐 매수에서도 항상 찬성하던 아파트인데요. 지금 이 아파트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이 지역을 중강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에 준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자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준강남이란 뜻 중에 중강남은 강남의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강남하고 가깝다만 해서 중강남은 아니에요. 중강남이 되려면 강남이 우리가 가격이 높은 이유가 뭐 입지적으로 뭐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편의성이라든지 그리고 직주근접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입지적으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잖아요. 그러면 준강남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거리적으로는 중강남인데도 불구하고 학군이나 편리성, 그러니까 마트라든지 이런 큰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학군이 약해요. 학군이 약하고 또 그리고 한강변에 인접해 있잖아요. 네.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공원으로 가는 접근성이 없어요. 돌아가야 되거나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접근성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중강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군이나 편리성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대는 중강남처럼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강남처럼 가 있으면 더 강남이 올라가면서 나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부족 부분이 두 개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매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가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아파트가 매수 시점으로 보면 좀 어깨 정도에 와 있지 않나 싶어요. 가격대로 보면.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거주 목적으로도 매수가 반대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좀 실거주 수요가 많고 학군이 좀 우수한 지역 있죠. 네. 학군이 좀 우수한 지역에 좀 선택하는 게 실거주 목적으로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중강남 지역, 강남에 접근을 하기가 좀 부족하니까 중강남에 접근을 많이 하는데, 중강남이 계속해서 거리적으로만 중강남이 아니라 강남으로서의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의 부분들이 하나씩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네,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강남 접근성이 좋은 성동구라든지 그리고 강진구 같은 경우는 학군이나 편리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강남하고 가깝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힘들이 좀 높은데, 흑석뉴타운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른 이유는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한강변의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또 강남과 입지가 가깝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부족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건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매수한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네, 강남을 따라가기에 준강남이 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강남과도 인접한 지역으로 다시 한번 매수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결정하시기 전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6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성수 일동 한진타운 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이 시점에서 팔면 어쩔까 그런 생각으로 네. 팔아가지고 강진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성수 일동의 한진타운, 지금 그럼 여기 거주도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거주 않고 그럼 투자 지금- 목적으로만. 지금 제가 살다가 네.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그걸 전세로 내놓고 지금 저는 그냥 주택에 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를 놓고 지금 갭 투자 상태가 돼 버린 건데, 그래서 네. 이걸 좀 정리를 하고 광진구 쪽으로도 역시 투자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주를 네. 함께 옮기실 계획이에요? 아니 이제 거기 우선 일단 사놨다가 이제 네. 그쪽으로 한번 나중에? 가족이 한번 옮겨볼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투자 목적으로 투자 가치만 좀 따져봐야겠네요. 성수 일동의 한진타운을 매도하고 광진구 쪽으로 좀 투자 목적으로 옮겨보는 건 어떨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갑자기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질문 내용을 보면 한진타운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이걸 매도 시점과 강진구 쪽으로 옮겨가는 건 어떤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행당 한진 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행당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강북 쪽에서, 강북 지역에서 가격 주도 아파트는 결국은 마포권에 있는, 공덕동에 있는 마포권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용산, 그리고 성동구 지역에서도 성수동이라든지 금호, 옥수 지역이 지금 가격 주도 아파트들이에요. 강북 쪽에서는. 결국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강북 지역의 가격 주도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격 주도 아파트 가격대를 보면 한 17억 선 정도 합니다. 17억 선 정도. 근데 우리 아파트는 대단지고 그리고 주위에 입지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2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상승폭 자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또 대단지고 앞쪽 아파트와 합해서 거의 지금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대규모 단지를 이루면서 주위의 편의성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청자분의 말씀드렸던 학군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거주 수요들이 탄탄한 지역이라서 지금같이 뭐 하락장에서도 가격이 잘 빠지지 않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당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실거래가를 보면 가격 하락폭이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다른 지금 강남권이라든지 강북권 어떤 지역의 아파트들도 뭐 몇 억이 빠졌다, 5억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당 한진 아파트는 거의 가격이 빠지지 않았어요. 실거래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실거주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도 가격이 버티는 힘이 좀 높은 아파트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가격대를 보면 지금 하락장에서 이 정도 가격선이라고 하면 상승장에서는 우리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갭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으로 왕십리역이 있는데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의 쿼드러플 역세권,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쿼드러플 역세권을 이루는 공덕동과 그리고 왕십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덕역 자체는 지금 쿼드러플 역세권을 입지적으로 주변 환경이 많이 개발돼 있어요. 근데 왕십리역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 완성된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왕십리 역세권 지역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왕십리역의 개발이 되게 되면 우리 행당 한진타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가격적인 수혜를 직접 입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당 한진 아파트를 매도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당 한진 아파트는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조금 더 궁금하신 점 남아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네. 성수동 네. 저기 서울숲 한진 아파트를 이야기했는데 행당 아파트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아, 행당 한진 아파트가 아니라 네, 성수동 성동구 서울숲. 서울숲의 숲속. 한진타운 아파트 다시 서울숲 한번 좀 한진타운 아파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그 아파트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광진구로 네. 옮겨가는 건 어떠냐라는 네. 질문이시네요. 네네. 아, 저는 행당 한진 아파트 전화 끊겨서 행당 한진 아파트로 설명을 좀 드렸네요. 서울숲 한진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동구 자체는 강남 접근성, 그러니까 강남의 접근성이 좋고 강남의 대체 주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성동구 자체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성수동 일대, 금호 옥수 일대, 그리고 용산 마포 일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그러니까 강남을 뺀 강북 지역에서 가격 주도를 하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 가격 주도 아파트들은 결국은 뭐냐면 가격 상승장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이 조금 시장 상황에서 가격이 빠지고 하는 것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지 말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성수 한진 아파트도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박사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우리 아들이 둔촌동 둔촌 아파트를 네, 저기 분양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100명 이후로 저희 예약건으로 됐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다 사람들이 그거를 뭐 아파트 계약률이 정당 계약이 좀 적다 보니까 뭐 네. 예비 후보자들도 올라갈 수 있고 할 수 예비 있겠죠. 부자들이 다 올라갔어요. 네, 네.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데 분양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몇 평이에요? 제 생각 25평. 25평. 네. 무주택자신 거고 실거주 예, 예. 목적이신 거죠. 예, 무주택.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매수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둔촌 주공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분양을 포기를 하는데 너는 왜 포기를 살라 그러냐. 네. 하지 말아라. 나중에 그 분양 후에 입주할 때 그때 혹시 제일 싼 것 같더라 내 생각에. 그때 한번 들어가면 어쩌냐.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이게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 약간 높은 분양가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25평 기준으로 둔촌 우리 그 아파트가 12,000세대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기서 멈춰 있거나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기는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가격보다는 충분히 높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럼 실거주 입주할 때 목적이고 거주하다 보면 가격대를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까지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양쪽으로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실질적으로 가격적으로 보면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제가 볼 때 15억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결국은 실거주 목적이면 내가 거주하는 거잖아요. 거주하면서 오름과 내림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름과 내림은 있지만 지금 분양 가격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고 그런 힘이 있는 아파트예요. 분명히.
그럼 분양 받아야 되겠네요. 네, 분양 받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현 상황에서 큰 변화 없이 우리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도 보유 의견, 그리고 아드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분양권도 그대로 분양받으면서 실입주까지 해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아드님께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김태준 대표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수원역 뒤에 센트라우스 아파트를 네, 2020년경에 5억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 한 8억대에서 6억대로 떨어져서 네, 그 GTX 신호선 연장하는 거랑 네, 그다음에 수원역 바로 뒤고 네, 그다음에 롯데몰도 있고 그다음에 분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아파트가 한 18년 돼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 네. 좀 살아보니까 이제 신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음, 다산 신도시 다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아, 그거를 가보니까 한 8억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을 좀 더 주고 가야 되는 것이냐 네. 그 시기를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수원역에 위치한 이 센트라우스 아파트 네. 5억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좀 매매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지금이라도 좀 매매를 하고 힐스테이트 다산으로 다산 신도시로 조금 더 새로운 아파트로 가보는 게 어떨지 그 예. 매수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우선은 가는 게 맞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수원역 센트라우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 네. 힐스테이트 다산으로 옮겨갈까 고민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격적인 뭐 비율로 따졌을 때는 다산으로 가시는 게 미세하게 조금 더 높아요. 아, 다산으로 가시는 게. 두 군데 다 결국은 뭐냐면 수원도 입지적으로는 좋은 자리예요. 뭐 말씀하신 대로 수원역 바로 초역세권이고 네.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라든지 롯데몰도 잘 갖춰져 있고 아주 편해요. 예. 네. 그리고 수원역을 이용하면 또 여기서 GTX C 노선까지 맞아요. GTX C 노선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서울로의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지금이야 네네. 서울 접근성은 되지만 거리적으로 멀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 GTX C 노선이면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네. 수원역 자체 주변 지역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우리 아파트는 거기서 영향을 받기에는 예. 가깝긴 한데 조금은 부족해요. 아, 수원역 그쪽이라서요? 앞쪽으로 그 혜택은 다 갈 것 같아요. 아, 앞쪽으로요? 네, 앞쪽으로. 우리 팔달지구 재개발하는 것들 신규 아파트들이 그 혜택들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도시라는 거는 좀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네. 아파트는 주변 지역으로 확장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 범위를 넓히기.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아파트 한 단지가 있는 것과 여러 단지가 한꺼번에 뭉쳐 있는 거는 다른 네. 문제거든요. 가격적으로. 예,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편리성이나 이런 접근성은 아주 좋고 초등학교까지 품고 해서 초등학교도 가깝잖아요, 사실은. 네, 바로 옆에요. 그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 예. 확장성이라든지 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점이 있고 수원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가격이 그중에서 어떤 수원역 중에서도 가격이 어떤 게 저렴한가를 따져서 선택하는 아파트가 센트라우스 아파트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격 민감도라는 게 있어요. 가격적인 예, 예. 민감도. 예. 민감도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싸니까 간데 있잖아요. 예. 그럼 가격이 올라버리면 입주를 안 하는 겁니다. 매수자가 예. 가격이 오르면 앞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앞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혜택이 다 네네. 있는 지역으로. 그래서 가격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GTX 영향 때문에 앞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이 오르는 폭이 우리 거보다 거의 2배 정도 올라야 우리 것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수원이라는 지역의 특징이 공급량이 많아요.
수원은 신규로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도시를 확장하면서 공급량들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주변 지역의 화성의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수원 수요들이 그쪽으로 빠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역 주변을 구도심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 그럴 정도로 뭐 광교라든지 아니면 동탄이라든지 이런 신규 아파트 대단지 이 택지 개발 지구로 많이 옮겨가는 수요들이 이탈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까 다산 힐스테이트 다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다산 같은 것도 결국은 택지 개발 지구예요. 네. 택지 개발 지구인데 우리 택지 개발 지구 중에 주변 지역에 뭐가 있냐면 별내가 있고 갈매 지구가 있고 예. 그리고 위쪽으로 왕숙 신도시가 이제 생길 거예요. 예. 이 정도로 택지 개발 지구들이 많이 밀접되어 있는데요. 네. 다산 같은 경우는 별내선이 들어오잖아요. 예. 이 8호선 연장선이 별내선이 들어오면 잠실까지 20에서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해지거든요. 지금 예. 이 부분이 가능해지면 이 주변 지역의 택지 개발 지구에서는 가격 주도 단지가 될 거예요. 가격 주도 단지. 그러면 아까 우리 아파트는 가격 주도 단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파트들이고 네네. 다산 지구에 있는 다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주변 지역의 신도시 택지 개발 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끌고 가는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가격 상승 폭은 아마 수원에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보다는 다산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은 가격 상승 폭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거주지를 수원과 다산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주지를 바꾸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산이 편리성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네. 교통적인 부분이 좀 아직은 부족해요. 예. 차량으로 서울로 진입하기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새벽 시간에는 차도 많이 밀리는 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근데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주변 지역의 택지 개발 지구의 가격 주도 택지 개발 지구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네. 미세하게 가격 차이는 그 정도라 보시면 되고 내가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산이 낫지만 실질적으로 거주지까지 받고 내가 감수해야 되는 불편한 점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부분 따졌을 때는 그 가격이 그만큼이 내 삶의 질을 만족시킬까라는 저는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는 거는 힐스테이트 다산으로 가시는 게 가격은 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충청권이라든지 밑의 교통을 생각하면 네. 수원이 난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뭐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녀 문제라든지 뭐 자녀분 뭐 교육 문제는 다산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예, 맞아요. 실질적으로 다산이 자녀 교육 문제가 우리 아파트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로 넘어갔을 때는. 그래서 저는 뭐 자녀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직장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삶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갭 차이는 한 2, 3억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거예요. 여기가 떨어지면 거기도 네. 떨어지지만 2, 3억 그래서 차이가 나는 2, 거고. 3억은 유지돼서 갈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갭을 가지고 내가 삶의 질을 좀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올리느냐의 문제점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면. 네. 그 GTX가 연결이 되고 수원역이 이제 발전이 되면 네. 그 군공항 이전도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재건축되고 앞으로 한 2, 30년 뒤에는 좋아질 것 같다는 저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트램도 그때까지 연결되고. 부동산을 지고 간다는 것도 그렇죠. 투자적으로 올바른 네.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원역에 GTX C노선이 들어오는 시점도 지금 네. 확정이 되어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30년 기간적으로도 긴 부분이고 또 그리고 수원역 자체는 이제 이 공군 부대 그 부분이 네.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이전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하는 지역을 이 설치하는 비용 그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충당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원래 개발을 먼저 해서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해서 그쪽을 지으면 되지만 먼저 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럼 개발 기부되어 이익이 보면- 생기기 전에 이전을 해주고 개발 이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도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다산 신도시로 간다고 이제 판단을 하면 네, 저는 솔직히 서울로 이제 입성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이걸 갖고 있다가 추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면 서울로 가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 차라리 서울로 진입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네. 조금은 신규 아파트는 아니지만 네. 조금은 몸테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라리 서울로 직접 진입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서울의 아파트를- 부동산 가격대들도 가격이 많이 좀 하락기, 뭐 가격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고 네, 네. 특히 노원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중계동 지역들은 가격이 좀 많이 빠진 지역이에요. 예, 예. 가격이 많이 빠져 있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변할 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들이 뭐 지금은 뭐 노후 아파트지만 재건축이 돼서 대규모 단지가 되면 아까 센트라우스의 단점이 뭐였어요? 한 단지만 나홀로 있다는 집에. 거잖아요. 예. 이건 대규모 단지를 이루고 있고 뭐 교육 문제라든지 또 서울이라는 입지 그리고 뭐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면 수원보다 다산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는 아마 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조금은 몸테크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가 지금 이제 센트라우스를 팔고 네. 여유 자금을 좀 준비해서 서울로 가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다산으로 가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시기는 올해 정도고. 지금 뭐 시기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겁니다. 지금 갈 수 아. 있으면 바로 가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내가 투자 관점이 더 크냐 아니면 삶의 질 가치관이 크냐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가 서울 진입이라면 다산을 거치지 말고 바로 서울로 진입하는 것도 추천드렸으니까요.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 방송 시간 길게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아쉽죠. 그래서 좀 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네, 갈아타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갈 수 없었던 지역, 그러니까 내가 가격적으로 부담돼서 옮겨갈 수 없었던 지역의 가격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지금쯤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갈아타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섣불리 갈아타기를 하시다 보면 좀 갈아타고 나서 내 아파트, 갈아타기 전 아파트는 가격을 버티는 힘,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버티는 힘이 강한 아파트고 그리고 상승장에서 또 올라가는 힘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냥 입지만 보고 옮겨 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부동산 갈아타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하락장에서 정말 이 매도와 더불어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갈아타기 고민일 텐데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입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심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목동의 우성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요. 네. 금액이 조금 오른 상태라 혹시 이게 지금 파는 게 좋은 건지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좀 궁금해서요.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따로 이사 계획은 없으신 거고 가격의 향방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목동 우성 아파트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동 우성 아파트를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네. 매도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가격이 좀 오른 상태라 네. 그래도 지금 언제 파면은 매수하신 조금 건데요? 16년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년 정도 되셨네요. 네. 가격이 많이 올랐겠는데요. 지금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은가 이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아파트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 이유가 네. 이 바로 옆으로 보면 근린공원이 있잖아요. 네. 공원 넘어가면 목동 건영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직선 거리로 한 150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건영 아파트도 한 300세대 정도 되고요. 우리 아파트도 한 300세대 정도 되죠. 네, 맞아요. 320세대, 뭐 한 300세대 정도 돼요. 330대. 예. 그리고 연식도 92년도, 94년도예요. 네. 연식도 비슷해요.
세대수도 비슷하고 연식도 비슷하고 직선 거리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우리 아파트 몇 평이에요? 지금 한 31평 돼요. 30평대가 아마 네. 12억 정도 할 거예요. 맞아요. 목동 건영 아파트 30평대가 7억대예요. 목동 우성 아파트는 12억, 목동 건영 아파트는 7억대예요. 이 가격이 그 정도 차이, 5억이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직선거리, 세대수도 비슷하고 연식도 비슷해요. 둘 다 앞에 목동이라는 단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결국은 학군이에요, 학군. 학군이 목동에서는 학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학군이 우리 목동 건영 아파트는 양아초등학교를 가고요. 네. 목동 우성 아파트는 알다시피 월천초등학교 가잖아요. 네. 월천중학교. 그래서 학군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학군이 이만큼 가격 차이를 벌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목동의 학군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더 있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특히 우리 목동 신시가지 앞에 재건축하잖아요. 네. 재건축이 뭐 시간이 한참 많이 됐고 아직까지 재건축에 뭐 움직임은 보이지만 막 눈에 확 보이진 않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 목동 재건축이 시작되면요, 우리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학군이랬잖아요. 네. 목동 신시가지 학군과 같은 학군을 쓰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네. 목동 우성 아파트가 목동 신시가지 같은 학군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군을 빼놓고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비슷한 지역에 같은 학군에 있는 지역의 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주 수요는 결국은 우리 아파트로 다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전세 물량이 없어서 못 쳐내요. 세대수도 적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럼 전세가 수요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또 변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 아파트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신시가지 학군이랑 같은 학군을 쓴다는 게 그만큼 큰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실거주 중이시고 굳이 네. 매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앞으로도 이제 마음 편하게 좀 거주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가져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으니까요. 좀 마음 놓으시고 또 앞으로 계획 세워보세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연락 주시고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고민 내용 적어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수원 장안 네. STX 칸 1단지 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거주 중이신 집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아파트가 수원 장안구의 STX 칸 1단지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네. 투자 가치 면에서 계속 거주를 좀 해봐도 괜찮은 아파트인지 아니면 지금쯤 네. 매도를 한번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있잖아요.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에요? 43평이요. 43평. 네. 매도를 하고 매도에 대한 뭐 지금 질문이시잖아요. 네. 매도를 하고 가려고 하는 지역을 고민해 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수원에서 멀어지진 않긴 할 건데 네. 어쨌든 여기가 지금 사는 데에서 지금 현시세가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13년 또 거주를 해서 네. 이제 좀 딴 데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럼 분양 때 입주 때부터 계속 거주하신 거예요? 네, 12년도에 분양 받아서 지금까지. 분양 받아서 거주하시고 계시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도하고 한번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을 갈지는 입지적으로 내가 뭐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고민해 보셔서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정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론 우리 아파트에 대한 네.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매도하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맞아요. 그 이유는 네. 부동산이 가격을 상승시키려면 개발 호재나 네. 개발 호재나 여러 가지 뭐 이 호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네. 주변 개발 호재나 아니면 자체적인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네. 아파트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려면 뭐가 상승해야 되냐면, 이런 아파트들은 보통 이런 지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뭐 네. 개발되는 것도 없고 내 아파트가 뭐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는 조건은 전세가 상승이에요. 이 전세가 상승을 해야 그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전세가 상승도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네. 다른 그러면 데는 뭐 상승할 거의- 수 있는 힘이 좀 적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네. 아파트의 가장 큰 뭐 호재거리라고 하면 요 앞쪽에 교육원 삼거리 쪽에 인동선, 네. 동탄으로 이어지는 인덕원 동탄으로 이어지는 인동선이 개통 예정인 거예요. 그 역사가 이제 생길 건데 지금 연기돼서 2030년 정도 얘기를 해요. 네.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네. 내가 보유해서 가지고 가기에는. 또 입지적으로 보면 왼쪽으로 보면 뭐 덕선상이라든지 이 주변 지역이 산으로 이루어졌고 또 영동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도시가 위로 옆으로 이렇게 뻗어서 확장이 안 돼요. 우리 아파트 옆으로 계속해서 뭐가 생겨야 되는데 뭐 산과 고속도로가 있어서 생기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 같은 경우가 중요한 부분이, 수원 같은 경우가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세대가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네. 20평대 넓어도 30평 초반 대 평수들이 인기가 많겠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보유하신 건 43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평수도 조금은 좀 부담되실 것 같아요. 지금 43평이 아까 8억대 정도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뭐 분당선의 오리역 주변 지역에 아파트들이 한 9억대 정도 같은 평수로, 그리고 수지구청역 주변 지역에 한 9억에서 10억 정도, 구성역 지역에도 9억에서 10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죠. 실질적으로 같은 평수에. 그럼 30평대로 낮추면 좀 더 가격이 저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쯤이라도 갈아타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갈아타기 하시라.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 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는 거주하시는 집이긴 하지만 갈아타기 해볼 만한 시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한번 서울 접근성 좋은 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결정할 일 생기기 전에는 꼭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함께 할 거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공공분양, 공공임대 네. 당첨이 돼서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김포에 있는 한강 센트럴 블루힐하고 네, 율정마을 13단지가 공공임대가 됐어요. 네.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게 김포 쪽이 사실 더 마음은 가거든요. 지금 네. 사는 위치도 거기랑 가깝고 살기도 거기가 훨씬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율정마을은 2년 뒤면 분양 전환이 바로 되니까 네. 분양 전환이 되니까 이제 제가 좀 그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한강 여기 김포 쪽은 한강 센트럴은 한 4, 5년 뒤가 이제 분양 전환인데 네. 이제 조기 분양을 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고민될 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셔야죠. 말씀 주신 게 우선은 공공임대 두 군데 모두 공공임대로 좀 당첨이 되셨는데 첫 번째는 이 김포의 한강 센트럴 블루힐, 그리고 두 번째는 율정마을 양주에 위치한 율정마을 13단지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건 김포 쪽이지만 분양 전환이 조금 빠르다는 거에 양주 율정마을도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공임대 10년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맞아요. 양주 신도시에 있는 거랑 김포 신도시에 있는 거 두 가지 중에 고민 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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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입지적으로는 김포가 좀 좋은데 내가 또 생활권도 김포가 훨씬 더 좋은데 네, 율정마을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분양 전환인 거고 네. 한강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17년도 입주니까 27년도 분양 전환일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갭 차이가 좀 있으니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분양 전환도 분양을 받았을 때 내 집인 거잖아요. 그건 내 네, 집일 네, 때 네. 가격이 어떤 게 더 많이 오르느냐 이 질문이랑 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김포가 네. 조금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김포예요? 네. 아. 이게 양주는 네. 양주 신도시에 뭐 GTX 얘기도 있고 양주 신도시가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김포랑 양주 신도시에 있는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미세하게 김포가 조금 높고 큰 차이가 안 나요. 예, 예. 근데 양주 같은 경우는 양주 신도시는 수요가 어떤 수요가 들어올 것 같아요? 양주 신도시에 있는 수요는 양주요? 네. 거기는- 서울이나 이 네. 서울이나 경기도 서울이나 의정부 수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아, 수요가 아닐까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지 주변 지역 네. 포천이라든지 양주 지역에 구축 아파트에 살던 경기도 사람들 있죠. 외곽이요? 네. 구축 네네네.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새 아파트다 보니까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수요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업무지구가 잘 형성돼 있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없죠. 뭐 네. 별로 그러다 게 보니까 없어요. 서울이나 의정부 같은 수요, 의정부나 서울에 있는 수요들이 네. 양주 신도시로 막 와야 되는데 양주나 포천에 있는 사람들 옛날 아파트들 살다가 네. 신규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요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수요들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오르지 않겠네요. 그렇죠. 수요가 한정적이니까. 근데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 김포 같은 네. 경우를 보면 김포는 구례역 아래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김포는 구례역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김포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의 수요는 결국은 이 9호선 연장선이라고 하죠. 김포 골드라인. 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의 수요가 서울의 전세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낀 수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서울의 수요가 들어오는 지역이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수요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수요 들어오는 그러니까 데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현상은 계속 유지될 거 아니에요. 변화되지 그럼 않는 뭐 한은. 고민할 게 네.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김포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 특별히 네. 양주하고 김포의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아. 분양 전환을 언제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런가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 네. 전환 시점에 두 개 뭐 감정평가사들의 그 뭐 하반 금액에 분양가가 책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너무 높은 금액대로 책정되지 않고 적당한 금액이 된다라고 하면 김포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결국에 이렇게 고민될 때는 나중에 어떤 집이 더 가격이 오를 것이냐 그걸 보는 게 맞다 조언 드리면서 김포 시손 들어드렸으니까요.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집 마련 그리고 갈아타기 여러 가지 고민들 가지고 계시는데 2023년 부동산 계획 전문가와 좀 더 알차게 세워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의 화두는 결국은 공급입니다.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많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발 뭐 예정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발을 직접적으로 확정되고 선정되는 지역들이 많이들 2023년도에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의 이슈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개발에 대한 어떤 지역이 개발되고 어떤 지역이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시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저희 방송은 1시간 빠르게 낮 12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